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내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이 있지 않으면 스크랩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를 가지고 목적이 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에서 마케팅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안 그래도 요즘에 마케팅을 스터디하고 싶었는데 요거를 마케팅 스터디라는 아예 주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거나, 만약에 마케팅을 굳이 스터디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면 그냥 그 자리에서 쑥 읽고 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보기는 사실 의미가 없어서 요즘엔 저는 나중에 다시 보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read it later가 read it later, 뭐 after my death? 절대 죽기 전까지 읽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게 좀 문제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 있게 모았잖아요. 목적 있게 모았을 때 이게 잘 활용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블로그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뭔가를 공부하고 싶어서 스크랩을 해요. 대부분의 많은 스크랩들이 회사 업무 때문에 리포트를 써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특정 언제 발표를 해야 되거나 이런 걸로 스크랩한 거는 무조건 써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 것들은 잘 스크랩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자기 블로그에다가 내가 이 스크랩한 내가 공부한 내용으로 퍼블리싱을 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만의 목표를 잡고 스크랩을 해서 스터디한 거를 아무도 안 보는 혼자만의 블로그에다가 이제 퍼블리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으로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하겠다는 이유는 그만큼 그거에 대한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제 업무랑 관련된 부분이면 더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세일즈를 하는데 뭐 새로 나온 영업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스크랩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올려야겠다. 저 업무 전문성이랑 연관된다면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고, 블로그로 퍼블리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그냥 스크랩돼서 어딘가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정리해서 한번 올려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이거 데이브님 말씀에 되게 동감을 하는 이유가, 제가 여기저기 이제 자료를 스크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공감했던 게, 제가 그거를 100% 써먹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내지는 뭐 많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저희 그 회사의 카페와 블로그에 업무적으로 포스팅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스크랩을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제가 왜 그걸 다 보지? 아까 전에 왜 read it later가 아니라 나는 왜 그걸 다 보지 생각을 했더니 제가 그걸 포스팅을 하고 있었네요. 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걸 어렵죠. 다 보고 공부하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테넌트에 적용이 됐는지,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검증하고 다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다 보긴 해요. 그리고 확실히 머릿속에 각인이 되니까. 이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정보로 남는 게 아니라 각인이 되고 그걸 어디다 써놔야 되는지 목적 의식도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재활용이 돼요. 네. 근데 저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재활용되지 않는 스크랩이나 리딩은 의미가 없다. 네. 책도 많이 읽으려고 우리가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도 막 책 많이 읽는 사람들 되게 부럽거든요. 막 하루에 한 권씩 읽어서 365번을 읽는다. 1년에. 너무 부럽고, 막,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집에 있는 책에 있는 걸 하나 꺼냈는데, 내가 읽은 책인데, 몰라. 이렇게 읽었는 책인데 왜 이렇게 새롭지? 그 약간 좀 새로움을 주더라고요. 항상 모든 책들이. 예, 근데 요즘에는 독서 방법도 바뀌었어요. 독서 방법도 스크랩이랑 되게 비슷한데, 제가 필요한 책을 도서관에서 다 빌리거나 책을 사요. 예를 들면 뭔가 이거 관련해서 뭔가 발표를 해야겠다. 일부러 공부하고 싶으면 발표를 잡아요. 발표를 일부러 만들어요. 그 지인들하고 하든 아니 스터디로 만들어서 하든 내가 이걸 발표해서 얘기하겠다. 아니 블로그를 혼자 쓰기로 하든 무조건 강제적으로 잡은 다음에 그거를 스크랩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면 솔직히 유튜브 같은 걸로 요약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요. 네. 그냥 그거 보는 게 오히려 머릿속에 더 많이 나와. 책을 다 읽는 거. 왜냐면 제가 어디다 써먹을지가 명확하니까.
뭐 주구장창 길었지만 결론은 어디다 써먹을 줄 아는 스크랩이 중요하다. 그냥 무작정적으로 어떤 툴을 쓰고 어디에 저장하는 거가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저장이나 자료를 보고 했을 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기도 정리하고 저기도 정리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목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킵해놓고 많이 보지 않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거를 이제 내 스스로 소화시키는 거. 내가 음식을 먹고 내가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쓰는 그런 과정을 해야지 정말 내 것이 되고 활용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런 거를 제일 잘하는 거는 솔직히 기자들이거든요. 기자들이 매일매일 쓰니까 자료 찾고 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리하고 확인하고 매일 하루에 한 꼭지 두 꼭지 이런 기사를 쓰기 때문에 하루 일과가 그런 것들이죠. 그게 훈련돼 있고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보기 좋게 남들이 어떻게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훈련돼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비슷한 일들을 이제 필요로 하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모바일로 그러니까 미디어나 정보에 엄청나게 노출돼 있다고요. 그때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피로도가 되는 거죠. 피로도가. 그리고 한 4시간에 소화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근데 문제는 노션을 썼다가 에버노트 썼다가 이거 썼다가 하면 나중에 머리 아파 어디다 넣었지?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맞는 거를 하나 앱을 잘 쓰는 거 하나 그거를 다시 한번 필터링해서 정리해서 내 것을 만드는 과정. 예전에 그 좋았던 방법은 앱 없이 신문을 3-4가지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합지, 주간, 경제지, 전문지. 그런 분들이 바쁘거나 뭐 하면 다 못 보니까 아니면 스크랩했던 거를 주말에 다 모아가지고 다시 스크랩했던 거 못 봤던 걸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대단해요. 근데 그분들은 뭐 강의나 말이나 이거 너무 잘하거든요. 또 굉장히 해박해요. 근데 자기만의 그런 방법을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했을 때 더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방법이 저는 다르지 않다는 걸 좀 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앱이 중요하냐는 자기한테 맞는 거, 하이라이트 되는 거, 속독해 주는 거 여러 좋은 기능들인데 나는 그 뉴스를 많이 보니까 예를 들면 포켓이 좋겠다. 그럼 그거 위주로 쓰는 거고 난 MS 제품들을 많이 쓰니까 이거 원노트가 좋겠다. 그러니까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거는 목적을 가지고 내 스스로 가공하느냐.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또 키워드 중에 하나네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공부 못하는 친구들, 저 같은 친구들이 이제 공부하기 전에 책상 정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상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나눌까, 이거부터 고민한단 말이에요. 어떤 책상이 필요하지, 어떻게 구분하지, 어떻게 스티커를 붙여넣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사실 공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책상 정리하고 나서 끝나잖아요. 공부 안 하고. 그렇죠. 이게 다 뭔가 공부인가 봐요. 뿌듯해. 굉장히 뿌듯하죠. 막 벌써 그죠? 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네. 이런 현실이 사실 실제로 되게 많죠. 네. 할 일 관리 툴도 그렇고 스크랩 툴도 그렇고 열심히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뭐가 바뀝니까? 네. 자기 만족은 있겠죠. 네. 자기 의지가 있고 목표가 있으면 그 어떤 툴을 갖다 줘도 잘 쓸 거고요. 툴 없이 그냥 뭐 페이지 이런 노트 갖다 줘도 잘 쓸 거고요. 의지가 없고 목표가 없으면 뭐 뭘 갖다 줘도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공부를 하겠다. 그거 뭐 스크랩을 해놓고 예를 들면 주식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과 관련된 모든 뉴스를 읽고 내가 분석을 하겠다 하면 그게 툴이 어떤 거든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그 구글 킵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시네요. 예전에 에버노트로 많이 클리핑했는데 솔직히 하나도 안 봤고요. 그 계정 뭐에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제. 그러다가 구글 독스에 구글 문서에 정리하다가 이걸 또 키고 찾아야 되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2단계 거치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하다가 구글 킵을 써보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모바일에 이거 정리되고 바로바로 할 수 있고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거를 정리가 안 돼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보니까 자료 정리도 있지만 맛집 여행할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해놓으면 꼭 찾아서 맞다 이렇게 해서 그게 참 유용하고
요즘은 이제 노션에다가 구글 킵의 1차 저장소라고 하면은 노션의 카테고리에 있는 거를 노션으로 옮겨서 이렇게 공부할 거, 뭐 강의할 거, 아니면은 이제 개인적인 거, 뭐 이런 거를 분류를 하니까 조금 정리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다 필요 없고 그 부분만 딱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캡처를 할 때가 많거든요. 사진 캡처해서 하는데 바쁘니까 여기서 요즘은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비법 중에 하나는 캡처할 때 그 키워드를 여러 개 많이 써놔요. 온라인 중계, 뭐 메모,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할 거 뭐라고 키워드를 써놓고 하면 나중에 제목만 보면은 아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그거를 분류하고 그러니까 자꾸 나중에 쓸 걸 염두에 두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고 그거를 바로바로 즉시성도 좀 있어야 되는 거 그렇게 하니까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복잡하고 다 보진 못해. 저만의 이런 정리할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한번 안 보고 또 다른 쓰레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아까 데이브님도 그렇고 지금 준님도 그렇고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오피스 렌즈에서 원노트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할 일 같은 경우도 메모를 쓸 때도 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투두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요. 다 해놓고 최종적으로 쳐낼 것들, 그러니까 없앨 것들은 그냥 다 삭제를 저는 바로바로 해요. 다 보고 이거는 내가 다시 더 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미련을 두지 않고 그냥 바로 삭제를 해버리고요. 꼭 봐야 하는 거다, 나중에라도 이건 쓸 거다라고 하면 카테고라이징화를 해서 원노트에 넣어놔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쌓이는 거는 원노트고 잠깐 뭘 체크를 해봐야 해, 뭘 링크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해 이런 것들은 다 아웃룩에 제가 해야 할 투두로 넣어놔요. 그래서 읽어보고 옮기고 필요 없으면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고 가공하는 절차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마디로 그걸 정리하면 산출물이 없는 스크랩은 의미 없다. 최종적으로는 그 스크랩된 내용을 하나의 리포트든 뭐 발표든 아니면 자기만의 블로그든 유튜브든 아니면 이렇게 썰로 풀든 어쨌든 정리된 하나의 산출물이 있어야지만 그 스크랩이 의미가 있어진. 산출물이 있어야 또 인정받아요. 오늘 자료 정리에 대해서 두 분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저도 많이 공감이 되고 오늘 많이 팁을 얻었는데요. 다 한 단어 내지는 한 문장으로 오늘 자료 정리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면 산출물이 없는 자료 정리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다. 제가 오늘 정리하고 싶은 말입니다. 기껏 열심히 정리하는데 다 쓰레기네. 쓰레기를 정리한 거네.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네, 이유는 제가 어디다 정리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쓰레기통을 만드는데 저기다 쓰레기통을 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바쁜 나중에 쓰레기를 또 이리저리 옮기고 하는 부분들 있어서 결국은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뭐 여기저기 다 스크랩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도 어쨌든 정리를 거치고 그 필요 없는 거는 네, 미련을 남기지 말고 삭제해라, 지워라, 다시 안 본다. 삭제를 통해서 가공된 것만 한 곳에 모아라. 여기저기 좋은 툴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렇지만 네, 한 곳에다가 모아서 그거 내가 이런 거잖아요. 그거 내가 구글 킵에 놨던가 원노트에 놨던가 에버노트에 놨던가 포켓에 놨던가 이거 말고 원노트에 가면은 다 있어 라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내가 필요한 자료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게 뭐든 노션이든 뭐 원하시는 거든 어쨌든 한 곳에 딱 모을 수 있는 게 가장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문장을 얘기하면은 저는 자료 정리의 핵심은 내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자료 저 자료 뭐 많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일에 한 번 내 스스로 저장해 놓은 것들을 한 번씩 필요 있는 거 없는 걸 한번 선별하는 작업을 해서 그 시간을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꼭 가져야지 다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자료도 좋은 재료를 갖고 있어도 오래 두면 다 썩자. 음식할 때 보면은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 시간, 자료 정리하고 하는 시간을 꼭 갖는 것이
자료 정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분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참 잘 하셨고요. 오늘 자료 정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사연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밑에 댓글로 고민이나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일이 좀 얘기 나눠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니시면은 호홍라이브7 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와줘 센코, 도와줘 센터성 코치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